85세의 김용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무대에서의 영광의 기쁨부터 개인적 상실의 깊은 슬픔까지 감정으로 가득 찬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일제 강점기인 1940년 3월 3일 경성, 현재의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역사적 격변을 겪던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김용님은 60년 이상 예술에 헌신하면서 인내와 재능의 상징이 되었고 1961년 연예계에 데뷔한 후 1985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빛나는 업적 뒤에는 그녀가 거의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던 슬픔,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조용한 고통으로 가득 찬 그녀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965년에 결혼한 그녀 인생의 사랑, 나미루에 대한 그녀의 고백은 그들의 강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가족과 직업을 강하게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을 되돌아보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김용님의 인생은 성공의 정점과 상실의 밑바닥이 뒤섞인 긴 여정이며 예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아간 강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김용님은 한국이 아직 일본에 지배해 있었을 때 경성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성이 발전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시대에 딸로 태어난 그녀는 고난과 박탈의 기억을 안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으며 나라의 혼란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을 좋아했으며 학교 연극에 자주 참여했고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수년간 분단과 전쟁에 빠지자 그녀의 가족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용님의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1550-1553에서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 세 자녀를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김 씨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녀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희귀한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저녁 식탁에서 나쁜 소식을 듣고 울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으며 당시 가족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영원히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 후 1980년대에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온전히 보답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실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일어나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열정을 추구하고 미래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동기가 됩니다. 김용님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씁쓸한 실패로 가득한 긴 여정이며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춘 눈물로 쓰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1살이던 1961년에 서울에서 작은 연극에서 첫 역할을 맡으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연예계는 아직 초창기였으며 여성들이 예술계에 참여하는 것은 종종 의심의 눈초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것이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목소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으며 MBC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85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TV 드라마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위치를 주장한 여성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Hello Me와 같은 영화에서 일련의 역할을 맡아 계속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2021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2018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2066 등에 출연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재능이 퇴색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지기 전까지 많은 감독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그녀의 외모가 충분히 여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회를 기다리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1970년 그녀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보려 했지만 그 프로젝트는 흥행에 참패했고 그녀는 정신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그 당시에 많이 울었습니다. 실패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노력, 즉 대사를 외우느라 잠 못 이룬 밤, 힘든 연습 시간, 계속하기 위해 슬픔을 숨겨야 했던 시간들 때문입니다. 그녀는 성공을 거둔 뒤에도 큰 역할을 맡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자신의 폼을 유지하고 관객과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김용님이 늘 바라던 성과는 단순히 명예나 돈이 아니라 시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예술적 유산,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게이조의 작은 무대에서 수십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하던 초기 시절부터 모든 역할과 모든 감정을 통해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올라운더리 여배우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꿈꾸며 2010년 woman 동아회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할리우드나 유럽의 톱 배우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중년이 되어서도 연기 수업을 듣고 각 역할을 통해 기술을 다듬었습니다. 1985년 AMB 이영희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큰 이정표였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TV 배우로서가 아니라 모든 표정과 몸짓을 통해 심오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실버그래스에서의 역할은 그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도전이었고 수개월 동안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고 대사를 많이 쓰지 않고도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며 서울예술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배우들과 자신의 경험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Hello Me에 참여했을 당시 젊은 청중들이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자신의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느껴 감정에 휩싸여 울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쉴 새 없이 노력해왔으며 2022년작 대담한 삼형제와 2024년작 용감한 용수정에 출연하며 아들 남성진과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산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김용님에게 가장 큰 성취는 단순히 상이나 기억에 남는 역할이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능력입니다. 나이 때문에 신체적 한계에 직면해야 했지만요. 김용님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가 1965년에 결혼한 남편 남이루가 그녀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감동적인 장이다. 두 사람은 1960년대 초반에 만났는데 당시 둘 다 연예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젊은 배우였습니다. 남이루는 남성적인 외모와 연기력을 지닌 남자로 두 사람은 오디션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은 얼마 동안 사귀다가 1965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25세였고 그는 29세였으며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결혼 서약을 읽을 때 슬퍼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다는 행복감 때문에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66년에 그들은 외아들 남성진 군을 낳았고 그들의 작은 가족은 그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 그녀의 연기가 인기를 얻고 남이루가 역할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는 아내의 성공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그녀가 결코 공개하지 않는 조용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이별이 아니라 1980년대 후반에 남이루가 연기를 그만두고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뒤 그녀 역시 바쁜 촬영 일정을 이어갔던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거리가 있었던 시기였다. 그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결혼 사진을 보며 남편과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죄책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냈고 나미루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고 특히 그녀가 노령과 건강 악화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랬다. 김용님에게 나미루에 대한 사랑은 달콤한 슬픔이며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예술에 대한 열정을 위해 그와 함께한 시간을 너무 많이 희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60년이 넘게 활동해 왔으며 확실히 TV 출연, 영화 및 관련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축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소박함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으로 유명하며 그녀의 재산 대부분은 저축이나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와 나미루는 아들 남성진과 함께 서울에서 오랜 세월 살고 있습니다. 1985년 MBC 연기대상, 1997년 저축의 날, 대통령 표창 등의 수상은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어 그녀의 수입에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그녀는 실버그래스, 안녕 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인기 영화에 출연하며 수십 년 동안 꾸준한 경력을 쌓아온 만큼 연기 계약으로 꾸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차나 고급 빌라 등 사치스러운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도는 없는데 이는 검소하게 살면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예술에 집중하는 노장 예술가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한다. 많은 사람의 눈에 그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아마도 그녀의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그녀가 남긴 예술적 유산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용님과 나미루의 외아들이자 한국 연예계에서 유명한 배우인 남성진 씨는 어머니가 겪었을 슬픔에 대해 깊은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2022년 스포츠조선과의 이례적인 인터뷰에서 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어머니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을 잃은 것뿐